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이틀 연속 700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도입 계약이 체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미국 FDA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환자가 또 700명 가깝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줄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방역 당국이 매우 지금 위중하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자가 600명대 후반, 그러니까 700명 가까운 수준에서 지금 이틀 연속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이 심각한데 수도권의 경우 어제는 500명을 넘었었고 오늘 또 500명 가까운 숫자의 신규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환자 발생 수준이 600명을 넘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은 3,000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인데요. 영국이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2명에게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이게? 백신 접종을 하면 가장 중증의 심각한 부작용이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또는 심할 경우 의식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중증을 아나필락시스라 그러는데 그거하고 유사하기는 한데 그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는 않은 그래서 유사한 수준의 어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이들은 국민보건서비스 직원이라고 그럽니다. 2명 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회복돼서 그런 진행 회복 중이라 그러고요. 이것 때문에 영국 보건당국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죠? 현재는 아주 심각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접종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워낙 보통 한 5년 걸린다는데 너무 빨리 개발돼서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모든 약품도 그렇고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인데 부작용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백신을 접종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이익이 부작용 같은 손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엄격한 임상시험, 그것도 1상, 2상, 3상 이걸 거치고 또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하고 접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받은 10명 가운데 한 1명 정도 가벼운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대부분 어떤 피로감이나 두통 같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없어지는 거고 다른 백신 종류하고도 유사한 수준 정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게 화이자 백신을 임상 시험할 때 혹시나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부작용 사례도 나왔는데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임신부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상시험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임상시험을 안 했다는 거고 이제 임상시험을 해서 앞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접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큰 부작용 없이 이제 효과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수입할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있잖아요. 미국 FDA가 긴급 승인을 좀 늦춘다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사실을 FDA에 제때 알려주지 않고 늑장 보고를 했다. 그것 때문에 불신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임상시험이 약 1달 반 정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임상시험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요. 미국 임상시험이 종료돼서 데이터가 나오려면 아마 내년 1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접종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가 나타났는데 처음에 2분의 1만 접종하고 두 번째는 전체 용량을 다 접종하니까 면역 효과,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아직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진의 실수로 인한 우연의 발견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의학적으로 왜 그런지 아직 설명을 못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점이고요. 이런 이제 처음에 저용량 투여하니까 효과가 더 좋은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임상 시험이 애초에 계획된 게 아니고 우연히 발견되다 보니까 그 그룹에서는
55세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가 고령층이 가장 위험한데 그러면 과연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이 고령층에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추가적인 더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추가 임상시험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우리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입할 예정이니까요. 미국도 1월쯤 긴급 사용을 내준다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옥스퍼드대 연구 책임자가 만일 미국이 백신 승인을 늦출 경우에는 그 내년 하반기나 돼서 그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왜냐하면 추가 임상 시험이 있어서 모든 데이터를 나오는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내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국의 원래 계획됐던 임상이 끝나면 1월 중에는 그 데이터 자료를 좀 검토를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기도 하고요. 예. 그 미국 FDA 승인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식약처 심사는 사실은 그건 별개입니다. 이제 각 나라가 독립적으로 안전성이나 유효성 이걸 이제 심사를 하는 것이긴 한데 이 코로나 백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해서 접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예. 보관이나 유통이 굉장히 쉽습니다. 2도에서 8도 상온에서 보관 유통을 할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맞게 될 그런 백신 그 후보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코백스 퍼실리티 그러니까 국제적인 백신 공동 구매, 공동 배급 여기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에 대해서 가장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지금 현재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미국 FDA도 아마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심각한 부작용만 없다면 예. 승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인데요. 미국 FDA가 일단 승인을 하고 나서 수입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은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고 수입 여부를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의 화이자 백신 지금 접종이 얼마 전에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도 곧 접종이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에 회의를 열어서 이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할지 여부를 심의를 합니다. 예. 그 위원이 23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마 투표로 그런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미 이제 그 FDA의 데이터 검토 보고서가 이미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긴급 사용 승인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배송에 들어가서 네. 올 연말까지 미국민 약 2천만 명에게 접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이슈, 특히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